검찰개혁이라는 민주당의 역사적인 과제, 그리고 이 개혁을 마침내 완수해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핵심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장을 맡았던 김민석 전 총리입니다. 저는 김 전 총리가 이 실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면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뜬금없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지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빼면 그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빌미 삼아서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억지로 부각하는 구태의연한 언론들, 그리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측의 프레임에 휘말려 갈팡질팡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어떻게 민주당 의원의 자격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미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 없이 정리가 끝난 사안입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논의해왔고 충분한 사회적 수계 과정도 거쳤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고민정 의원과 이소영 의원, 그리고 아예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번 당대표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박범계 의원 같은 분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려고 합니까? 검찰에게 무소불위로 집중되어 있던 거대하고 왜곡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 분산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의 일종인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원칙을 세워놓고도 지난 1년 동안 이를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장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내에서 신중론이라는 이름의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는 의원들, 나아가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하는 의원들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자칭 친명 성향의 스피커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특히 수많은 언론이 보안수사권 유지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장윤기 사건은 결코 보안수사권 유지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어도 경찰을 어떻게 확실하게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만들어질 공소청은 경찰의 수사 과정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중수청은 만에 하나 경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할 경우 이를 별도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사법경찰기관입니다. 이 구조만 제대로 이해해도 보안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운운하는 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얄팍하고 허구에 가득 차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매우 촘촘하고 강력합니다. 만약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이 경찰을 향해 공식적으로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 보안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개거나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공소청에서 아예 사건의 처리 기한을 명확하게 지정해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나 유착 의혹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소청에서 즉각 해당 경찰관의 직무 배제나 교체, 그리고 강력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전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소청이 다른 관할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 혹은 권한 남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소청은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부당하게 사건을 덮으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면 공소청에서 재수사 요구를 하여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수청의 역할도 막강합니다.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혹은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중수청이 개입하여 해당 경찰관의 범죄를 직접 수사해 단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할지 말지를 두고 한가하게 논쟁할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미 설계된 이러한 견제 장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할 것인지,
혹시 모를 사법 공백이나 변수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고민정, 이소영, 박범계 의원과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민주당의 창당 정신과 가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자칭 친명 스피커라고 자처하는 인물들 중에서도 이러한 왜곡된 흐름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혁신 기조와는 거리가 먼 반이재명 계열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영 씨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방송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민철 씨를 출연시켜 유시민 작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박지훈 변호사를 불러다가 검찰개혁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박은정 의원, 김용민 의원의 명쾌한 설명과 최강욱 전 의원의 뼈 때리는 발언들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과연 민주당의 개혁에 눈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들입니까? 왜 하필 반이재명 계열에 가까운 인사들이 결정적인 국면마다 이런 발언과 행동을 일삼으며 개혁 세력의 뒤통수를 치는 방송을 일삼는지 그 배후와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이미 수차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맥락을 머릿속에 넣고 박 의원의 발언을 다시 되짚어보면 왜 법제화가 시급한지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박은정 의원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입법 대안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후 생길 수 있는 유착이나 불공정 수사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몇 가지 획기적인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첫째,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이 소속된 경찰관서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입법화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부친이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려 했던 이례적인 유착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즉시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이나 이후 시도경찰청으로 강제 이송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청 및 회피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제청 및 회피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고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경찰관 스스로 수사해서 회피하도록 강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신속하게 입법화하여 다시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불공정 수사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박은정 의원의 구체적인 구상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언론과 민주당 내 기득권 의원들은 여전히 장윤기 사건을 빌미로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해온 검찰개혁의 대업을 눈앞에 두고 보안 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입에 담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한심한지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민정, 이소영, 박범계 의원님,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대선 치를 때는 왜 이런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선거운동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국민 앞에서 표 달라고 호소할 때는 왜 보안 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셨습니까? 만약 그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면 차라리 소신파라고 인정해주고 진정성이라도 믿어주었을 것입니다. 왜 표가 급할 때는 민주당 전체가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지지층의 표를 싹 쓸어 담아놓고 막상 선거가 끝나고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역사적 결단의 순간만 오면 뒤로 쏙 빠져서 딴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처럼 당내에서 개혁을 미적지근하게 끌고 갈수록 민주당은 물론이고 향후 출범할 이재명 차기 정부의 동력은 밑바닥부터 갉아먹히게 됩니다. 심지어 지지층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대가로 현 정부나 권력기관과 모종의 타협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일부러 미진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뼈아픈 의심과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 세력의 중심인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향해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쏠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뼈아픈 실책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민석 후보가 과연 정청래 후보를 향해 감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김민석 후보의 무리한 공격들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김민석 후보 본인의 발목을 사정없이 잡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몇 가지만 팩트체크를 해보아도 답은 나옵니다. 첫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빌미로 정청래 후보를 정체성 문제로 공격하려면 김민석 후보는
본인과 엮여있는 의혹들부터 당원들 앞에 맑고 투명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강득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의 진위 여부, 그리고 이현주 의원과 나눈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이른바 밀약 타격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의 정체에 대해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때도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하고 얼버무려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해소되지 않은 찝찝한 의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둘째,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패배의 책임 문제입니다. 당시 본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민석 후보 본인의 사위 표명 관련 언론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와 선거판 전체에 찬물을 끼얹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지지층이 강력하게 원했던 이른바 명픽 후보들을 뒤흔들고 김민석 후보와 가까운 우호적인 의원들이 당내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실상 해당 행위에 준하는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어 지지층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했던 명픽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실책에 대해 김민석 후보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셋째, 검찰개혁의 직무유기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개혁파 의원들이 당의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 측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더니 결국 본인이 수장이 되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당원들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안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의 단일안조차 도출해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가져간 특별위원회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 예산이 10억 원입니까? 아니면 17억 원입니까? 사용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민주당에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하고 이번 전당대회 전에 깔끔하게 입법을 끝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왜 정작 당내에서 딴소리를 하며 초를 치고 있는 고민정, 이소영, 박범계 같은 의원들에게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 아닙니까? 이 모든 쟁점들은 결국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해 무리하게 던진 네거티브 공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치부만 낱낱이 드러내는 자의 공갈식 정치를 왜 고집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 오늘 선거를 치러본 초선 의원이 아닙니다. 한때 여의도에서 정치 천재, 전략기획의 대가라고 불리던 백전노장의 정치인입니다. 그런 노련한 정치인이 왜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는 패착을 거듭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얄팍한 꼼수와 프레임 씌우기로 당심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가졌던 한계와 실책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하더라도 솔직하게 반성하고 개혁의 대오에 진정성 있게 동참하는 사람을 더 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